이번 시간에는 출판 문화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활자 인쇄다라고 하게 되면 금속 활자에다가 글씨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새겨요. 금속에다가 새겨놓고 그거를 이제 원고 내용에 맞게 글자판을 만들어서 이제 인쇄하는 방법을 보고 활자 인쇄라고 합니다. 사진 식자다라고 하게 되면 사진 식자기라는 곳에다가 문자를 한 글자씩 인화지가 됐든 필름이 됐든 그런 곳에다가 인쇄해 나가는 그런 사진 식자 방법을 보고 사진 식자라고 해요. 전자출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컴퓨터에다가 전자출판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출판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고 전자출판이라고 그러고요. 이 전자출판에다가 이제 통신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게 우리 전자통신출판이에요. 얘네들은 어차피 활자라는 말도 들어가고 사진이란 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니까 그냥 뭐 특징 같은 것들은 뭐 크게 볼 건 없고 그냥 얘네들 이 순서만 잘 기억하세요. 순서만. 전자출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전자출판은 컴퓨터,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다가 전자출판용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해서 이제 원고도 작성하고 편집도 하고 인쇄도 하는 그런 출판 작업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전자출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상출판, DTP라고 그렇게 부르거나 컴퓨터를 이용 출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전자출판이 DTP다 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출판은 DTP다 라고 그렇게 부른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전자출판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다음 중 DTP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DTP라는 말이 전자출판을 얘기한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전자출판을 이용해서 이제 기업의 홍보용 책자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출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출판 협회가 따로 있어요. 그 협회가 KEPA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출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글꼴 단위의 크기는 포인트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출판의 개념 정확하게 잘 기억하세요. 자, 전자출판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패키지형이 있고 컴퓨터 통신형이 있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패키지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패키지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문자가 됐든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음성이 됐든 이런 멀티미디어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게끔 CD 타이틀이 됐든 DVD가 됐든 이런 곳에다가 매체를 기록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패키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이제 뭐 CD가 됐든 뭐 DVD가 됐든 이런 거를 저작하는 저작 도구는 아니에요. 이런 곳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매체를 기록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패키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이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이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과학기술이나 비즈니스,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런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이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방대한 자료를 모아놓은 걸 보고 데이터베이스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정보 검색 서비스도 있고 비디오 텍스트라는 것도 있고 쌍방향 케이블 TV, 텔레텍스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컴퓨터 통신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다른 말로 토털 전자출판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얘는 이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자가 이제 집필을 하거나 전송을 하거나 축적하거나 편집하거나 이용자, 액세스까지 전부 다 포함된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컴퓨터 통신형이라고 합니다. 전자출판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각각이 뭔지 구분을 할 줄만 알면 돼요.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자출판이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출판 공정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 모든 전자출판의 형태를 포괄해서 CAP라고도 합니다. 전자출판은 이제 종이로 전자출판하냐 아니면 비종이로 전자출판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종이로 일반적으로 책 만드는 거 있죠. 일반적인 책의 형태를 보고 DTP라고 부르고요. 신문이나 잡지 같은 형태를 보고 CTSP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전자출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비종이 전자출판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DBP라는 게 있고요. SBP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P라는 거는 D가 디스크예요. 디스크. 그래서 우리 CD-롬이 됐든 DVD가 됐든 CDI가 됐든 전자수습이 됐든 이런 형태로 이제 출판하는 걸 보고 DBP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SBP의 S가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는 거, 화면. 그래서 이북이 됐든 웹진이 됐든 종합 유선 방송이 됐든 이런 거를 보고 SBP라고 그렇게 불러요. 일반적으로 디스크 책 출판 있죠. DBP, 요거는 일반적으로 전자책 출판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EP라고 그렇게 부르고 화면을 통해서 보는 책 있죠. 그 SBP를 보고 온라인 출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출판물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DTP가 뭔지, CTSP가 뭔지, DBP에는 뭐가 있고 SBP에는 뭐가 있는지 종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베타 테스트요. 베타 테스트다라고 하게 되면 출판물을 이제 만들어요. 만들 때 이제 어떤 독자층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용자층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미리 선별해서 우리가 출판물을 만들겠죠. 그걸 이제 상용화하기 전에 유사한 인력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이거를 실제로 출판을 했을 때 활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출판물에 결함이 있나 없나, 가치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제 이거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베타 테스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DOI요. DOI는 디지털 컨텐츠 식별자라는 뜻이에요. 인터넷상에서 이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컨텐츠 있죠. 그곳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자를 보고 디지털 컨텐츠 식별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얘는 이제 인터넷상의 모든 지적 재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지적 재산 권리 보유자랑 이제 이용자를 서로 연결도 해줍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의 전자상 거래 절차에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사용되는 게 DOI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타 테스트가 뭔지 DOI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만 잘 잡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